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는 생물체 덩어리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한국어도 배우고, 젓가락질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사과하는 법, 고맙다고 표현하는 법 등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 그걸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화는 태어난 후 다른 사회 구성원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축구를 하는 법도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거고, 김장을 담그는 법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화가 필요하고요. 상이나 벌 받는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럼 이런 행동은 해도 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따라하면서도 될 수 있는데요. 나는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저 가수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요. 아기 때 한글을 배우면서도 시작되지만, 그림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인가를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영유아 때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중요한데요. 그 저번 시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늑대소년 아니면 개와 같이 크는 소녀, 세장에서 살고 있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영유아기 때는 이 시기에 개인의 자아 정체성, 인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 어린 시기에 학습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원초적 사회화, 일차적 사회화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학습은 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들어서는 영유아기에 익혔던 사회화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전문화해서 새로운 규범과 문화들을 습득하는데요. 이때가 배우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렵겠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시를 쓰는 법, 아니면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와 같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더 배우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 결혼을 할 때 어떤 절차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2차적 사회화라고 불러요.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시기 또는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로 구분되는데 영유아기 시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운다고 구분하면 됩니다. 사회화는 재사회화나 얘기사회화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사회화는 사회가 이미 변동했고 이 변동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학습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얘기사회화는 내가 이미 변화되기 전에 미리 학습하는 걸 얘기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사회가 도래했고, 그래서 이미 정보사회가 됐어. 정보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컴퓨터를 학습하는 건 대사회화예요. 이미 정보화 사회로 변화됐고, 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법을 익히는 건 대사회화입니다. 그런데 밑에 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대학 합격생이 예비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미리 배우는 것. 이미 얘는 대학을 안 갔어. 대학을 가기 전에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전에 미리 학습하는 걸 얘기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민을 가기 전에 영어를 배우는 것.
상황이 변하기 전에 배우는 걸 얘기사회화라고 부르고요. 이민을 가서 이미 상황이 변했어요. 변한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재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 저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이미 이 사람은 남한에 왔어. 남한에 와서 이미 상황은 변했어요. 변화된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재사회화라고 부르고요. 자, 을을 볼게요. 저는 내년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 안 갔지. 가기 전에 미리 학습하는 걸 얘기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자, 요 갑과 을 비교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집단이나 장소를 사회화기관이라고 불러요. 사회화 기관에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겠지. 뭐 말하는 법, 응아하는 법, 젓가락질하는 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화 기관은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에서는 모든 것들이 약간 좀 허용적인 분위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엄마가 져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도 형아가 좀 봐주기도 해요. 그런데 또래 집단을 가게 되면서부터 규칙이라는 걸 배워요. 이 친구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족들은 나한테 다 져주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은 안 져줘. 반려구를 해도 친구들은 안 봐줘요. 야, 이거 뭐 잘못됐잖아.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가위바위보 할 때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 규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구나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초등학교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한데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워요. 수학, 과학, 실과, 뭐 이런 보건, 교육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배우는 걸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학교나 직장이 해당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시기에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는 기초적인 걸 배우고 청소년기부터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우겠지.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1차,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누는데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가족 또래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은 보다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대중매체도 뉴스 아니면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 목적에 따라서도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돼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가르치는 것 자체, 사회화 자체가 목적으로 설립된 거라서 학교, 직업훈련소가 있지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실행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공항을 예로 들어볼게요. 식당은 가르치려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계산하는 법을 배우지. 공항도 가르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항을 통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대화를 읽고 사회화 기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 나와 있고요. 자,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도 나와 있어요. 민수라는 또래 집단도 나와 있고요. 회사라는 곳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기관들이 1차인지 2차인지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학교,
대중매체, 또래 집단, 회사. 요걸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1차인지 2차인지 구분할 거고요. 공식인지 비공식인지를 한번 가려볼 거예요. 자, 1차, 2차로 가리는 건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공식, 비공식으로 하는 건 이 기관이 설립된 목적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일단 학교는 초등학교부터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보면 된다 했으니까 여기 그냥 학교라고 나와 있어도 일단 2차. 요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 대중매체는 뉴스, 다큐멘터리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근데 대중매체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뭐 예능, 사람을 웃기게 하고 싶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대중매체가 만들어진 거지 공부시키려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또래 집단은 어릴 때 영향을 크게 주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놀려고 있는 거지 같이 놀면서 공감하고 그런 곳이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회사는 어른 돼서 가는 거잖아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인데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1차인지 2차인지 공식인지 비공식 조직인지 비공식 사회화 기관인지 가리는 연습도 해두세요. 자, 이제는 관점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관점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배웠잖아요. 자, 여기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은 사회화가 배우는 건데 그 배우는 내용이 사회가 합의한 것들을 배운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기능 통합에 이바지한다. 근데 그렇게 배우는 거에 실패한 개인이 있다 해도 재사회화, 다시 가르쳐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기능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글을 볼게요. 사회화 배우는 건데 그 배우는 내용이 지배 집단한테 유리한 것들을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회화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지. 이런 사회화를 통해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구조를 더욱더 정교화하게 한다. 그래서 요건 갈등론적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는데요. 요걸 잘 보세요, 얘들아.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나랑 네가 상호작용하는 거, 대화를 하고 눈짓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고 눈짓을 주고받고 같이 행동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이 뭔지를 배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떠다 줬는데 이 아이가 고마워라고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물 갖다 주는 행동이 되게 좋은 거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아침에 8시 20분까지 학교를 왔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 일찍 왔네, 지각하지 않았네 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8시 20분까지 오는 게 지각하지 않는 게 칭찬받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어. 그래서 혼이 났어. 쓰레기를 버리면 혼이 나는구나. 잘못된 행동이구나를 배우게 돼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도 잘 보세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 엄마 눈에 내가 뭐라고 비칠까? 엄마가 자꾸 나보고 돈을 펑펑 쓴다고 얘기해. 엄마 눈에는 내가 돈을 펑펑 쓰는 약간 소비관념이 없는 애라고 비치는구나. 그러면 소비 습관을 조금 더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나를 뭘로 볼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칭찬을 해주시네. 열심히 해야지. 친구는 나를 뭘로 볼까?
친구는 나를 약속을 안 지키는 애라고 보는 것 같아. 어떡하지? 다음에는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의 역할을 모방하면서도 그러니까 엄마는 저렇게 하네. 엄마는 말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 그걸 통해서 나도 따뜻하게 해야지. 저 친구는 물건을 참 잘 빌려주는 것 같아. 고마운데 나도 저 친구처럼 해야지. BTS는 춤을 잘 추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춤을 춰봐야지. 이렇게 타인의 역할을 모방하면서 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쌤이 서지혜라는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서지혜가 그렇게 뜬 연예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CFJ를 했나 봐. 근데 그때 한창 위안부 관련된 얘기랑 독도 관련된 얘기로 되게 민감했던 때라서 서지혜가 저는 일본 관련된 제품을 광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했대요. 그렇게 막 뜨지도 않은 연예인이지만 뜨지 않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광고 같은 데에 더 목매달 수 있잖아. 근데 그 배우는 자기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저는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광고를 딱 자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배우는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배우의 역할을 알게 됐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배우는 것, 역할을 배우고 사회화되는 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회화를 보는 관점까지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쭉 정독하면서 다시 복습하세요.